네, 전일 특징주 금일 관심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매도가 재개됐었는데 그로 인한 영향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우려와 달리 반등하면서 불안 심리를 일부 해소해 준 것 같고요. 사흘째 코스피 상승하면서 3,200선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흐름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제 전거래 금요일에 특징적이었던 흐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전일 금요일 특징적인 흐름은 네. 우선주가 대거 상한가에 진입했다라는 것인데, 맞아요. 네. 무려 지금 상한가 11개 종목 중에서 우선주가 8개 종목이 상한가로 들어가면서 예. 대부분 종목이 우선주 상한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난 금요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지난 한 주 내내 좀 이런 흐름이 좀 있었는데 사실 노르페인트 우선주 같은 경우는 4월 30일 날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 5월 6일에 상한가 기록했고 그 사이에 또 거래도 하루 정도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정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동부건설 우선주 5월 4일부터 3연속 상한가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신원 우선주 역시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우선주 상승은 사실 우선주라고 해서 다 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우선주가 특징적으로 상승했는데 이런 특징과 함께 최근에는 그 정치 테마성 상승이 함께 좀 결합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번 우선주 상승의 특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했던 종목들이 이번 상한가 행렬에 대부분 동참하고 있는데요.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인 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로 알려지면서 예. 윤석열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본주도 상승했지만 우선주는 특히 더 상승했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노르페인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양도 이제 우선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임원들이 그 검찰총장 윤 전 검찰총장과 동문이었다 아니면 같은 에서 근무를 했다라는 그런 인연으로 이게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네. 상당히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건설도 그런 맥락인데 근데 이제 지금 보면 네.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우선주만 이렇게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소수 투자자들이 선택과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좀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우선주는 단기간에 큰 상승, 소위 말해서 대박의 신화를 이룬 적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3주간에 1,600% 급등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그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같은 경우는 2주간 840% 상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펀더멘탈에 근거하지 않고 이렇게 수급 논리로만 우선주에 급등하는 그런 현상은 네.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지금 펀더멘탈로 다시 회귀를 해서 주가는 원점으로 회귀했다는 그런 특징을 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만일 현재 지금 테마성 이런 우선주를 매매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계신다면 일단 대장주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상승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무너진다 하면 동반해서 급격하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매도 가격 그리고 어떤 시그널에 매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미리 좀 결정을 한 이후에 매매에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가 무너지면 난 매도한다. 또는 장대 음봉, 기술적 분석상 장대 음봉이 나오면 매도하겠다. 또는 매수 후 어떤 퍼센트가 돼서 손절하겠다. 10% 하락하면 손절한다. 등 이렇게 미리 사전에 좀 결정을 해 놓으신 다음에 매매를 하신다면 그나마 좀 매매하시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선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사실 그렇게 시장에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시장의 그런 상승이 일단락되는 그 막바지 시점에서 보통 우선주 테마라든지 정치 테마주가 다시 들썩이는
그런 현상을 사실 저희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단기 고점을 형성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심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기서 우선주를 좀 바라보는 시각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주들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잡고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좀 오늘 증시로 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이야기가 가장 핫한 것 같고요. 이 안에서 관심주 꼽아본다면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네, 금일 관심주로 저는 SK케미칼 들고 왔는데요. 네. 일단 SK케미칼이 특히 오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 실적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었는데 네. 1분기 매출액이 3,788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정도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이 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10%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는 원인은 뭐 회사 쪽 IR 자료를 보니까 전 사업부의 고른 성장도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나온 것은 지분 68.4%를 보유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만 영업이익이 지금 537억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전년 작년 1분기에는 흑자가 아니라 적자였는데 흑자 전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그 전체적인 영업이익률도 19.3%가 나왔습니다.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전년 동기, 작년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3.2%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말 수익성이 너무나도 크게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것이 이제 수익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에서 지금 본격적인 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분기도 좋았지만 2분기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아스트라제네카의 CMO 사업이 꾸준히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에 그다음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체결한 그 노바백스 라이센스인에 기반한 네. 대정부 그 백신 공급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또는 3분기에 어떤 실적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전망될 수 있어서 실적은 뭐 꾸준히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주가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 SK케미칼 사실 상당히 좀 잘 나가다가 2월부터 좀 조정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2월 고점 대비 무려 단기간이지만 45.2%나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세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조정폭이라든지 조정 기간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반등할 타이밍은 충분히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침 1분기 실적까지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반등에 좀 힘을 좀 실어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3.3% 상승한 26만 4천 원에 지금 단일가가 마감되어서 오늘 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장에서도 이제 전체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네. 그것은 바로 최근 이제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예. 그때부터 공매도 비율이 좀 매도 대비 좀 비율이 높았던 종목들에서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발견됐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 하루 평균 공매도 비율이 전체 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11.6%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네. 다소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공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의외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지만 네. 어떤 그 큰 성장성에 기해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주가가 지금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실적 대비
주가 밸류에이션이 매우 낮은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9.8배고요. 그리고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는 PER 5.3배에 좀 불과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낮아진 것은 단기간에 주가가 빠지면서 추정치는 좀 그대로 있는데 주가가 낮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돋보이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문제지 이런 저평가 상태는 벗어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 일단 1분기 호실적을 계기로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일정상 오늘 그 기간 상대로 오전 9시부터 좀 IR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 있습니다. 아무래도 IR 하게 되면 이런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지금 기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기간 수급이 좀 더 양호해질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좀 엇박자를 내고 있는 그런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연기금에서 지금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 한 달 동안 연기금이 12만 2천 주를 순매수를 했는데요. 이거를 금액으로 좀 환산해 본다면 34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물량을 전부 지금 연기금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최근 한 달도 마찬가지지만 전체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물론 이제 지난주에는 매도세가 줄어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SK케미칼만큼은 꾸준하게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장기적인 종목으로 좀 투자한다면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케미칼 이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이 810%나 급증했고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만큼 오늘 장에서 주목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전에 열리는 IR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용재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